두 번째 강의로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하는 작업을 좀 말씀드릴 건데, 비즈니스 모델 맵 작성 방법론이라는 내용으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사회적 경제가 무엇이 다른가라는 관점에서 앞단에서 좀 말씀드렸던 거는 소셜 미션이 명확하게 한다는 거하고 비즈니스 모델을 제대로 정의한다라는 걸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소셜 미션의 중요성은 제가 앞단에 얘기를 드렸고, 비즈니스 모델 부분은 경제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경로를 표현하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이 경로를 표현하는 게 사람들한테 익숙해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툴을 사용하는 거의 강점은 이 툴에 그 자기의 생각을 집어넣으면 전체가 하나가 종합해서 세트로 나온다는 게 그 큰 강점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툴을 일반적으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비즈니스 모델이라는 건 그겁니다. 조직이 어떻게 가치를 포착하고 창조하고 전파하는지를 그 방법, 경로를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내용을 말합니다. 경제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경로를 표현하는 것을 재정의할 수 있죠. 그래서 비즈니스 모델 캠퍼스는 그 9블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고객, 어떤 고객을 대상으로 어떤 가치를 제시할 거냐라는 걸 정의하고, 이 정의한 다음에 이거를 어떤 방식으로 유통해서 고객과의 관계를 맺어서 수익을 얻게 될 것이라는 관점을 설명해 내는 겁니다. 그리고 5가지 내용은 고객에게 가치를 전달하는 과정이고, 그리고 수익을 내는 방법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4가지는 핵심 활동 부분하고 우리가 여기에 수익을 내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자원 중에 어떤 핵심 자원을 활용할 것이고, 이거를 어떤 활동에 집중할 것이다라는 걸 표현해내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할 수 없는 부분, 직접 할 수 없는 부분을 어떤 파트너십을 통해서 이 부족한 부분을 채울 것인가. 그런데 이 가치를 창출하는 데에서 비용이 얼마 정도 들 거냐라는 것을 찾아내는 작업이 이 9블록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9블록은 아주 비즈니스에서 핵심적인 내용을 아주 정확하게 표현하게 만들었다는 게 아주 강점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비즈니스 모델을 요소를 분석하고 캠퍼스를 작성하고 그 사업 모델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캠퍼스를 작성할 때 아주 5가지를 매우 주의 깊게 생각하셔야 될 건데, 앉은 자리에서 한 번에 작성을 할 때 15분 안에 작성해야 됩니다. 일부 요소를 작성하지 못해도 됩니다. 뭔가 적거나 빈칸을 둬도 상관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비즈니스를 아이디어에서 실현하는 단계에서 어떤 부분은 우리가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을 보여내는 것 자체도 도움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간결하게 작성해야 됩니다. 핵심적인 내용만 뽑아서 정리해야 됩니다. 그리고 현 시점에서 생각해야 됩니다. 비즈니스는 소셜 미션은 미래에 달성될 형태를 설명하는 거지만, 비즈니스 모델은 현 시점에서 생각해야 됩니다. 현재 상황과 현재 아는 것을 바탕으로 작성해라는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객군에 따라서 고객 중심적인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고객의 정의, 이 부분부터 시작되는 게 고객 중심으로 시작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비즈니스 모델은 빠뜨릴 수 있는 것을 잡아주고 보지 못했던 관점을 다시 볼 수 있게 하는 중요한 도구라는 관점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들이 있으면 부족한 대로 두는 겁니다. 캠퍼스는 이런 모양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전 단계에서 소셜 미션을 정의할 때 사회 문제에 대한 얘기도 같이 진행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사회적 경제 비즈니스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비즈니스 모델에 집중해서 시작되는 게 아니라 해결하려고 하는 사회 문제가 뭔지를 먼저 정의하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게 일반 비즈니스 모델하고 좀 다른 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산업화에 따른 문제라든지 사회 구조적인 문제라든지 공동체 문제, 일자리 문제, 뭐 기타 여러 가지 관점으로 볼 수 있는데 본인의 비즈니스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지를 먼저 정의하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17가지 사회 문제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이 문제 중에 어디에 속하는지를 정의하거나 아니면 여기에 속하지 않지만 이 사회가 가지는 그 문제를 찾아내서 거기서부터 출발한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첫 번째는 고객이 누구냐는 겁니다. 고객을 세분화하는 단계가 필요한데 인구 통계학적이나 심리 유형, 구매 행동, 이용 상황, 뭐 이런 여러 가지 추가적인 가치가 필요한 부분, 이런 부분에서 정말 우리한테 비용을 지불하는 사람이 누구냐라는 관점으로 이 고객이 누구냐라는 걸 정의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고객 만족을 할 만한 가치가 무엇인지 이 부분입니다. 물론 제가 소셜 미션 수립할 때 3가지가 나왔던 게 이 안에 다 들어가 있는데 고객이 만족할 만한 가치가 무엇인지가 소셜 미션에서 정의된 내용을 그대로 가져오시거나 아니면 그거를 재가공해서 이쪽으로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이 처한 문제 해결해 주거나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특별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고객이 우리가 만든 그 물건이나 서비스를 어떤 경로로 전달받는지를 설명하는 겁니다. 주로 온라인이나 SNS를 활용할 것인가, 아니면 매장을 할 것인가, 아니면 그 온라인, 모바일, 뭐 오프라인 이 전체를 포함하는 옴니 채널을 활용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좀 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고객과의 관계를 맺고 어떻게 발전할 거냐라는 관점인데 고객을 1대1로 대할 것인가, 다대일로 대할 것인가, 자동으로 SNS나 이런 걸 활용해서 들어갈 것인가, 그 온라인 커뮤니티를 활용할 것인가, 그래서 지속적인 관계를 가지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관점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5번째는 가치를 제공하고 얻는 수입의 원천이 뭐냐. 그래서 물건을 판매하거나 이용료나 가입비라든지 중개 수수료라든지 이런 형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핵심 자원은 원활한 사업을 위해 핵심적인 자산이 무엇인지, 우리만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게 뭔지를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굳이 우리가 없는 걸 여기는 표현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요거는 우리 비즈니스를 설명하고 표현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중심으로, 자산을 중심으로 여기서 작성하면 됩니다. 물적 자산이라든지 지적 자산이라든지 인적 재무적인 자산, 사회적 자본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표현하면 됩니다. 그리고 7번째는 사업 수행의 가장 중요한 활동이 뭔지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쪽에 집중할 거고 나머지는 다른데 파트너를 쓸 거다라는 관점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 집중하고 우리가 집중하는 게 무엇이냐라는 관점으로 봐야 되는데 생산활동이라든지 판매활동이라든지 지원활동이라든지 사회적 목적 실현 활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핵심 파트너는 우리 핵심 자원이나 핵심 역량을 중심으로 할 수 없는 것들, 다른 사람이 파트너로서 우리의 일을 대신해 줄 만한 사람이 누구냐라는 관점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외부 협력자가 누군지를 체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운영 최적을 위한 협력자라든지 금융 경제를 협력자라든지 위험 감소를 위한 협력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즈니스 모델 캠퍼스를 통해서 고객이 누구인지, 그리고 고객에게 제공할 가치가 어떤 건지, 어떤 채널을 활용할 건지, 그리고 고객과 어떤 관계를 가질 건지, 그리고 그래서 수입원이 어떻게 나올 건지, 그리고 우리가 핵심 자원이 어떤 건지, 핵심 활동이 어떤 건지,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지만 다른데 잘하는 부분들을 협력할 게 무엇인지, 그래서 그게 비용이 얼마 드는지 이렇게 작성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작성할 때 처음엔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는데, 우리 배달의 민족, 배달의 민족에 대해서 한번 좀 보시면, 배달의 민족 같은 경우 고객이 누굽니까? 배달 음식을 주로 시켜 먹는 1인 가구. 그리고 이분들이 21세기 최첨단 찌라시를 통해서 이분들이 이런 걸, 가치를 전달을 받는데, TV 광고나 스마트폰, 이메일을 통해서 이걸 전달을 받습니다. 그리고 요걸 전달받기 위해서 고객과의 관계에서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하게 되고요. 여기에 수입은 배달 음식 광고비입니다. 우선 노출의 정액제 광고라든지 키워드 검색할 때 여기에 대한 비용을 가지고 여기는 수익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서 비용을 보면 여기 핵심 리소스는 뭐냐면 배달 음식점 풀입니다. 그리고 충성 이용 고객, 이런 게 여기에 핵심 자원이고, 주로 여기서 본인들이 집중하려고 하는 활동은 뭐냐면 고객 공감 콘텐츠라든지 이벤트 기획하는 거, 플랫폼을 고도하고 홍보를 잘하는 겁니다. 그래서 배달 음식점들이 더 많이 확대되고 서비스 영역을 확대하는 게 여기에서 집중하는 거고, 이분들이 못하는 부분은 퍼포먼스 광고라든지 외부 투자자들, 이런 사람들이 여기에 돕는 파트너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은 고정비, 변동비에서 인건비, 사무실 광고비, 서버비, 변동비로는 뭐 광고비, PG 수수료라든지 CS 비용, 이런 것들을 설명할 수 있는 거죠. 제가 배달의 민족을 일부러 사례로 든 거는 우리가 잘 아는 비즈니스를 연결하면 좋겠다는 관점에서 좀 했는데, 그래서 아름다운 가게 같은 걸 보면 실제로 사회적 고객하고 경제적 고객을 구분을 해서 한번 어떤 분이 정리를 하셨어요. 사회적 고객은 자연과 환경, 저소득층, 취약계층이에요. 그래서 이분들한테 모두가 함께하는 나눔과 순환의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겠다는 게 미션이죠. 그래서 어떻게 온라인 채널, 홈페이지라든지 나눔 프로그램이나 오프라인 채널을 통해서 147개의 매장을 통해서 유통하는 겁니다. 고객과의 관계는 CRM 시스템을 가지고 있고, 커뮤니티 구축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관계를 맺고 있고, 여기에 기부금, 재활용품 판매, 공정무역 커피 판매, 이런 형태로 수익원이 나올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핵심 자원은 물적 자원으로는 매장이 있고 기존 물품들이 있습니다. 무료로 다 주십니다. 그리고 자원봉사 조직이 있어요. 매장마다 한 사람 외에는 직원이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열 몇 명이 있으면 그 열 몇 명 중에 9명은 자원봉사자입니다. 대부분이. 그리고 재무하고 지적자산 부분이 있는데, 여기서는 수거 시스템이라든지 판매 시스템, 물류 선별 시설을 갖추고 있다는 게 여기는 핵심 활동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파트너십은 아름다운 재단이라든지 사회적 기업 진흥원, NGO 단체라든지 홍보대사, 연예인들이라든지 지자체, 타 사회적 경제 기업들하고 이렇게 연계를 가지고 있고, 여기서도 고정비, 변동비가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형태로 작성하는 겁니다. 자, 이 작성을 하실 때 처음부터 너무 깊이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생각하는 비즈니스를 소셜 미션을 정의를 했으면 그 비즈니스하고 소셜 미션에 정의된 거하고 연결해서 고객이 누군지에서부터 출발을 하면 작성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기대가 됩니다.